자, 오늘도 동기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정 많고 덕 많은 남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한참 진행 중이라 그거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 누가 써머리 해주거든요. 열심히 보고 계셨죠? 보다가 네. 좀 나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 이제 그 전화 연결 부스가 있어요. 저희 회사도 네.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보진 못하고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서로 이제 사상에 대해서 지금 좀 갑론을박이 있나 보네요. 뭐 마크주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나는 중산층 후보라고 그러고 해리스 후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격렬하게 또 오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90분 동안. 그러게 말입니다. 듭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경제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경제 기조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다음 주엔 이 얘기 또 해보겠네요. 예,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파이팅. 예. 근데 다음 주가 없어요. 아, 그러네. 저 자꾸 다음 주를 얘기해. 다다음 주. 그렇죠. 저보다 낫네요. 우리 부장님이. 자, 그러면 오늘도 쉬운 경제 이야기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추석 계획 부장님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는 추석 계획이 긴데 일단 당직이 이틀이 딱 걸려 있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뭐 그냥 꼼짝마라여가지고. 그러네요. 이번 추석은 그냥 열심히 네, 서울 쪽에서 거기서 열심히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별 계획이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주디는 어때요? 방송인이 늘 그렇죠 뭐. 네, 방송해야죠. 네, 그렇죠. 그나저나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번 주 뭐 금요일이면은 다 이제 차 밀리고 할 텐데 추석에 맞는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이동을 많이 합니다. 연휴에. 벌써부터 사실은 지난주부터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동량이 늘어나서 차들이 엄청 밀려요. 도로들이 지금 벌써. 교통량도 이미 늘어났는데 어차피 뭐 그 교통량은 추석 연휴가 되면은 상당히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통행료 면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590만 대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기간이 길잖아요. 뭐 빨리 가면 금요일 오후부터 출발하면 금, 토, 일, 월, 화, 수 엿새나 되다 보니까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난해가 575만 대 이동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2.7%가 증가한 수치. 올해 그래서 차량은 더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좀 많이 움직여요. 252만 대가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난해가 212만 대였거든요. 18.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대 정체 예상일은 비성길이 15일 오전, 귀경길은 17일 오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음주운전 사고가 사실은 뭐 설, 추석 이런 명절 때 좀 안타깝게 많이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당과 음주 다발 지역에서 주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원묘지, 성묘객 방문시설 주변에도 음복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 한 잔은 괜찮아 그리고 음복한다 그러다가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정종 다 드시고 막 그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단속을 이번에 벌여서 성묘 전후에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원래 안 됩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고 만일에 부득이하게 술 드시면 운전대 놓으시고요. 옆 사람에게 양보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대리운전, 비싸서 안 불러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부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에도 단속하시는 경찰관 분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죠. 네, 절대 음주는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 모금도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때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난감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추석 연휴에 병원이 많이 쉽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또 다 쉬진 않아요. 문을 여는 당직 병의원을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7,766개소가 여는데 15일부터 확 줄어요. 3,009개소, 16일부터는 3,254개소, 17일에는 더 줄어듭니다. 1,785개소. 이날이 이제 추석 당일이잖아요. 당일날은 정말 많이 안 열어요. 그리고 18일날 3,840개소니까 14일 토요일까지는 사실은 정규 근무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병의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7,000개 정도가 열리고요. 15일부터가 이제 휴일로 들어가는데 한 3,000개 정도씩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 중에 응급의료기관 시설은
18개로 알려지고 있고요. 15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 여는 병원 수가 확 적어져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대응 요령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안 아픈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근데 그게 내 근데 맘대로 이제 되나요? 그게 문제예요. 과식을 하기 싫어도 맛있는 걸 먹다 보면 과식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가 미리 와 있었는데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응 요령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뻔한 이야기인데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적정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겁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중증도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119에 신고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 볼 때 이거 큰 병 같다, 큰일 났다 그러면 119에 신고해서 안내에 따르면 된다는 게 의료 당국의 기본 입장이고요. 119의 경우에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 줄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큰 병은 아닌데 아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큰 병이라고 병원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을 하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방문한 병의원의 진찰 결과 중증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또 이송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요즘 상황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진료나 아니면 급히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근처의 대형 병원에 확인을 명절 연휴 전에 확인해 맞아요.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병원이 열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맞아요. 3,000곳 예, 정도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이 있고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까신 다음에 보면은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 병의원 목록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은 쉽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맹수능란하신 분들은 그래 지금 뭐 방송 들으면서 나는 깔지 뭐 설치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지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 거기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그리고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119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119. 근데 119 전화하면 또 이제 전화 많이 오잖아요. 네. 119 대신 129로 전화해도 됩니다. 그래서 119, 129 전화해서 제 근처에 지금 아파서 그러는데 문영고대 병의원 목록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의료기관을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119 혹은 129로 전화를 맞습니다. 하시면 네,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가 원해서 아픈 건 아니어도 제일 좋은 건 안 아프고 명절 상쾌하게 맞아요. 잘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석 맞이 전해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주식 관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주식하시는 분이 1,400만 명이에요. 지금 네, 많죠.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관련 이슈 뉴스들이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가 되는데 지금 내 주식을 매도해갖고 추석 때 아이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석 때 자금 써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추석 전에 자금을 현찰로 손에 쥐실 분들은 오늘까지 매도를 반드시 해야지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필요한 자금이 내 주식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를 매도를 오늘까지는 해야지 추석 때 쓸 수 있다. 네. 전날 팔면 주식은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 거래를 뒤에 인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추석 연휴가 닷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휴 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수익이건 손실이건 간에 그거를 매도 친 다음에 인출을 하려면 오늘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날짜인 거예요. 만약에 연휴 직전 13일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건 전날이죠. 그럼 주식 매매금이 20일은 돼야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럼 나는 이때 쓰려고 했는데 내가 제도를 몰라가지고 인출을 못한 거니까 이 돈을 또 빌려야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들어올 건 맞는데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돈 빌리는 것도 금융기관 다 닫았고 난감하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의 독특한 인출 구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일 기준으로 이 거래일 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틀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돈이 해당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금요일에는 내 돈을 내 손에 현금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 가령 12일부터 13일에 주식을 판 투자자는 원래는 16, 17일에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19일, 20일은 돼야지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추석 자금을 써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주식 매도가 좀 나오겠네요. 정확하죠. 이게 통상 연휴 전에는 세뱃돈이나 용돈, 선물 이런 자금 마련을 위한 이른바 전문용어로 매도 우위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석이 이번에 조금 민감해요. 타이밍이. 네. 뭐 일단 오래 쉬죠. 연휴가 길면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만 쉬거든요. 미국장은 계속 열리거든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뭐 꼭 그게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닌데 매도를 해놓고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글로벌 경제 쪽에 신경 쓸 게 사실 좀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산업 생산이라는 거랑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는 거는 소비예요. 민간 소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지표가 나오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9일 새벽, 그러니까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2시 정도? 요때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 그래가지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발표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빅 이벤트들이 우리가 쉬는 날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휴 전에 내 보유 주식을 팔지 말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증시가 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지금 세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연휴를 회피성 물량들이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수익 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팔려면 수익 난 걸 팔거든요, 보통. 네. 손실 난 건 잘 정리 안 합니다. 그렇죠. 팔 물량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오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명 존버라고 하죠. 버틴다. 네. 그 해도 돼요? 이게 지상파에서? 그럼요. 아이 뭐 명칭이니까요. 그렇죠. 뭐 대명사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버틴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예. 내가 손해 본 것들을 메울 때까지 그리고 또 수익을 어느 정도 볼 때까지는 버텨본다. 이렇게 예. 버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회피 물량이 그러니까 연휴를 회피하는 물량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러면은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 손에 쥐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연휴 기간 동안에 연휴가 거래 안 돼요.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 주식은 되는데 국내 주식은 거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래소가 휴장을 하니까 아하. 다음 주 월화수가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안 열려요. 그러면은 뭐 빨간 날이어서. 팔고 근데 사고도 미국 시장은 못한다는 열려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때 만약에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추석 때 너무 해피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미국 시장이 반대로 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만 FOMC가 이제 딱 끝나는 그 중간에 뭐 일이 터진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구나. 주식시장이 문을 닫으면 주식 자체도 안 움직이는구나. 안 되죠. 안 해본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진짜 안 해보셨구나. 저희 창밖에서 감독님이 저런 질문을 하다니 하면서 쳐다보시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것도 필요해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안 해봤으면 당연한 거죠. 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참 쉬운 경제잖아요. 참 쉽게 그럼요. 질문해야죠. 아주 좋은 질문. 제가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예. 이번 추석에 자금 필요하신 분들 주식시장에서 인출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팔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시간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짧게 갈게요. 네. 추석이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집값 얘기 꼭 하잖아요. 집값 그리고 얘기하죠. 추석 이후에 이사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출이 지금 제각각이에요. 그죠. 그래도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식들이 간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2달 가까이 계속 대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한 건데요. 어제부터 신한은행 주택 신규 구입 목적에 주담대는 무주택 세제에만 허용하고요.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겁니다. 예외 조항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실수요자다 당신이 그러면 예외 조항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 경우에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어요. 실행 신한은행은 당일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너무 까다롭다라는 얘기들은 나와요. 그리고 그러네요. 구색 맞추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신한은행은 또 오늘부터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는데 본인 결혼,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좀 위급한 경우에는 연소득의 150%, 최대 금액은 1억 원까지 대출을 허용키로 했고요. 이에 앞서서 우리은행도 직장, 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제시를 해서 숨통을 조금은 틔워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숨통을 조금씩 틔워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복형 금감원장이 지난 4일에 갭 투자나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한데 실수요자까지는 제약하지 말아라. 세심하게 관리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좀 바뀐 걸로 보이고요. 이 원장이 어제 은행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너무 쪼여서 실수요자들은 힘들게 하지 말고 대신 심사는 강화해서 리스크는 줄여라, 투기 수요는 잡아라 라는 의미인데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위 말해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 들을 땐 고개 끄덕끄덕했지만 나오면서 저게 가능한 얘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상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게 가능한 얘기야? 라는 대책들이 나온 거군요. 당일에 집을 팔면 된다. 당일에 그 매도계약서 있으면 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보통은 한 몇 개월 정도는 좀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야지 하긴 하는데.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당일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예. 정부 금융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엄청 혼란스러웠는데 금융권도 조금 혼란스러워한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긴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마저 보십시오.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해피 추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습니다.